안녕하세요. 쿨정치 심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규진 교수님 반갑습니다. 근데 네, 오늘 뭐 여기는 지금 이제 일요일 한밤중인데 거기는 뭐 일요일 대낮이죠? 네, 낮 예, 거기서도 우리 국내 뉴스 3시간. 다 보시고 또 네, 분석하시고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뭘 맨 네. 먼저 말씀하실까요? 어, 뭐, 임종석 얘기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네, 인정석 좋아요.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이재명이가 여기저기서 난리 났다 소리 많은데 이제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광주도 가려다가 못 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보도에 보면 이제 3월 2일 날 임종석이를 이제 방에 만나고 또 이제 오늘 또 그다음에 그 홍영표 그다음에 서른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다각도로 이낙연 측에서 이제 이 회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공천 파동 좀 지나가면은 음, 뭐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좀 이제 이재명 쪽으로 결집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임종석, 설훈, 홍문표, 이낙연 이 사람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약간 각계격파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호남에서 나가봤자 또 호남 자민련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비근한 예로 뭐 친박연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그 사람들은 영남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합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솔직히 지금 총선은 사실 말하자면은 정말 좌우 내전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실질적으로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거나 국민의힘이 일당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과반을 하느냐 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저쪽이 좌파 계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합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새로운 미래 뭐 호남 자민련식으로 나가봤자 뭐 3%이 정도 받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노웅래라던가 뭐 이수진이라든가 뭐 박용진 이렇게 다 뭐 개별적으로 김영주 등등등 해서 이제 이재명 공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큰 세력화가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 음, 그리고 이제 그 원칙과 상식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 구심점 없이 개혁신당 가가지고 이두저도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 각계격파 되는 상황에서 가장 처신을 해서 제일 정치적 이득을 본 것은 이상민하고 김영주다. 그리고 이제 그 예,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들어오기에도 뭐 무리 없이 너무 이렇게 뭐 그쪽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양호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음, 지역 조직도 있고 그리고 음, 보니까 어쨌든 평판이 좋았더라고요. 이제 이쪽 사람들한테도.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현주 같은 사람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아무런 기반도 없고 뭐 간다고 하니까는 막 홈지 나가라 그런 식으로 공격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김영주는 자기의 확실한 지역구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예, 뭐 확실하고 뭐 점수 딴 것도 좀 있잖아요. 뭐 한동훈이 지금 안민석한테 공격받을 때 막 이렇게 예, 예, 좀 정상적인 얘기 해주고 그리고 또 뭐 음, 이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뭔가 그 국민의힘이 저는 일사불란한 리더십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원모라던가 장해찬이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권성동 씨도 그랬나 아무튼 딱 김영주를 이렇게 좀 이렇게 환영해주는 전에 그 이상민 때처럼 그러니까 그런 음, 식의 일사불란함이 좀 있어가지고 저쪽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을 중도층에게도 보이고 있다 확실히 공천 측면에서는 점수를 전 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네, 세밀이나 뭐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주의적인 속성 자체가 그렇게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음, 운동권이나 아니면 호남 정치 귀족 생세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음, 이재명식의 그 개싸움 뭐 노웅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개싸움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엔 근데 저는 진짜 뇌관은 이제 3월 들어가면 대충 그 공천 갈등은 수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 뭐 어떻게 지금 이수진도 좀 조용하고 그런 거 보니까 노웅래도 단식을 풀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음, 식으로든 뒤에서 뭐 협상을 하든지 뭘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부터 그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는 비례에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그 네, 통진당 세력하고 조국.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임종석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조국이 이제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갈등의 분열의 이제 2차전은 조국 신당의 어떤 포션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음, 리서치 뷰에 보면은 조국 신당이 22%가 나왔나? 그리고 그 예, 민주연합인가가 8%가 나왔어요. 이제 예, 그것도 되게 충격적이고 벌써부터 이제 그 김어준하고 음, 이동형하고 그 스피커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그런 노선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 친문의 어떤 아이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국이 이 그 사법 적인 이심 받고 이제 입시 비리로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렇게 대두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음, 사실은 그 조국 대 이재명의 그것이 굉장히 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그 요소인데 그게 이제 조국이 막 그 입시비리로 망가지면서 이제 봉합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재명으로. 근데 지금 조국이 비례신당을 하게 됐고 또 연동형 체제에서 조국 신당이 이렇게 득세를 하면서 어, 이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친문의 어떤 구심점처럼 보여지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김어준 같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조국 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인데 조국 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이제 조국은 그런 식이었잖아요. 나는 이재명하고 굳이 맞서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는 이재명 찍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는데 저기는 나를 찍어달라. 미래는, 비례는 음, 나를 찍어달라. 그래서 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이재명이 자기 편으로 다 확실한 자기 편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역구를. 그리고 예, 이제 비례에 있어서도 지금 통진당 세력들하고 시민사회까지 해가지고 그쪽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렇죠. 친문에 맞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 조국에 지금 달라붙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옛날 친노 무슨 조정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쪽 진영의 원로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저기 뭐야 어 친문, 예, 친문이나 그 정의당 이쪽의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음, 그게 이거를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국과 이재명의 대전이 한바탕 이제 추후에 음, 헤게모니를 쥐고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음, 보면 그 김어준은 조국을 굉장히 감싸는 식의 내러티브를 하고 있는데 이동영 예. 같은 사람은 또 찐명이거든요. 그래서 찐명이라고 해가지고 조국은 아니다. 이제 이재명으로 뭉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또 임종석이나 이런 친문들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처럼 당한다. 그러니까 조국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재명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어준이하고 이동영이도 이제 분파되는 거죠, 지금. 그래,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김어준 일당 독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동영이라든지 김용민, 그 낙곰수에서 떨어져 나왔던 정봉주, 그러니까 그런 예, 사람들은 김어준에 대한 질투심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김어준이 음, 절대적인 팬덤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예, 맞서지는 못하다가 이재명이라는 숙주를 찾아가지고 이제 스피커계에서도 자기들이 좀 음, 패권을 잡아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동영, 뭐 음, 김용민 등등등인 거죠. 뭐 음, 정봉주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에 터질 뇌관은 이제 그 개딸들이 이게 어쨌든 조국이 가져가는 파이가 이쪽 진영에서의 파이를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중도 확장 그런 그렇죠. 건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조국보다도 못한 이재명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서는 프레임이 잡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리고 조국보다 아니 조국이 이재명보다 더 나쁜 짓을 했나? 이렇게 이제 또 서사가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은 예, 그냥 자범일 뿐인데 예, 이재명의 그 범죄 혐의 1억은 정말 휘황찬란하잖아요. 무슨 몇백억대 예, 뭐 단군 일의 최대 비리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국이 청순 가련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음, 덜 탐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언더독 서사에 더 들어맞는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탄압이라는 상징성으로 지금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윤영찬이나 그 임종석 공격할 때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니네가 무슨 소리 했어 막 이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낙연에 대해서도. 근데 조국은 그런 상징성도 있잖아요. 윤석열의 그쪽 진영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억울하게 뭐 윤석열한테 당했다라던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뭐
벌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식의 것이 걔네 그쪽에는 먹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국이 너무 저 중도 확장성이 없고 그쪽에서 그냥 그쪽의 강성 지지층들의 표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에 대한 그런 반감 이런 걸 좀 흡수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세미래 쪽이나 이쪽 이낙연 쪽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뭐 팬덤도 없고 사실 그리고 호남에서 그렇게 지지세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국이 아마 이제 조국과 이재명의 그 분란 그리고 개딸들의 조국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게 3월 달에 변수지 않을까 3월에 총선 전에 그렇게 봅니다. 음. 아주 재밌는 분석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국이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비례로다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비례를 이제 그 민주당을 포함해서 제야 세력들이 총해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국을 끼워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다가 끼워주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비례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는 조국을 넣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아니 원래 조국은 따로 당 그렇죠. 만들고 원래 따로 네. 시작했는데 이제 조기가 세지 않으면 조국까지 다 넣어서 싹 이제 이재명이가 왕자 노릇을 하려 했는데 이게 지금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안 넣고 각자 도생하라 이거죠. 이제 그런 음. 식으로 내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그러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래도 박홍근이 조국 신당이랑 같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본래도 그랬었죠. 본래도.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그래도 또 이제 또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또 일부 나왔었는데 네네. 결국은 처음에 나온 대로 지금은 워낙 조국이 안 하겠다고 세지니까 하겠죠. 조국이 안 조국이 하겠다고 당연히 하죠. 이제 네. 조국은 지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네. 이재명이가 계속 꼬라보는데 더군다나 네. 이재명이가 지금 친문 세력들 다 죽이는데 조국이 자기가 얻어먹을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더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상황이 되게 재밌어진 게 처음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중도 확장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국을 안 넣겠다고 했던 건데 통진당 세력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니까 더 파이가 줄어들고 오히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좌파 진영의 그냥 강남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기에도 조국당이 더 온건하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도가 보기에도 이쪽은 완전히 더 강경하게 보이고 오히려 조국이 옛날 친문 같은 중도적인 느낌을 더 준다는 거예요. 강남 좌파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의 구상이 완전히 억울해진 거죠. 사실은 그 조국을 끌어들이면 중도층 확장이 안 되니까 조국을 무시하려고 했었는데 조국이 그렇죠. 오히려 그 민주당 지지하는 주류를 더 가져가는 식으로 돼버리니까 음, 이재명으로서는 더 중도 확장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도 더 타격을 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조국이 나타나 그렇죠. 버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 확장도 안 되면서 이 음, 강성 지지층마저도 기반이 약하다는 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국이 이제 변수가 됐고 세밀의 음, 쪽은 별 변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음, 마지막 남은 변수랄까? 이재명이 음, 불출마 그런 거는 전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총선 후에 마지막 남은 뭐 변수랄까? 이런 거는 아직 살아있는 거는 저는 김종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저는 김종인이 일회성으로 이준석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김종인이 뭐야 어 저쪽에 그러니까 항상 광팔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총선 전에 음, 그 거대 양당 어느 쪽으로든 자기가 협상을 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받고 뭐 선거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이런 식의 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다 보면 정말 이재명이 김종인도 포섭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예. 아니 오늘 이현주도 이제 받았는데 못 받겠습니까? 지금 되게 갈 곳 없어진 고아들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양양자나 이런 사람들도 완전히 뭐 적이 된 거잖아요. 사실 양양자는 음, 지금 김영주 보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자기도 저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저는 김종인이 애초에 구상했을 때는 그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쪽은 합칠 거라는 그 구상이 없었고 원래 김종인은 이준석을 간판으로 해가지고 금태섭이나 양양자 정도 받아가지고 제3지대를 만들어서 양당이 어느 쪽이 한쪽이 기울 때 또 자기 구원투수처럼 등장해가지고 이제 광을 팔려고 음,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지금 김종인이 이번에 인터뷰한 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워딩이 이재명에 음, 대해서는 별로 비난을 안 하더라고요. 비판 안 하고 한동훈만 계속 이렇게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민주당 공천은 뭐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음,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간을 보는 거죠. 적당하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음, 막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단일화나 이런 통합 같은 거는 선거 전날에 항상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변수로 남아 있는 팩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 예. 그리고는 이제 김용주가 이제 결국 이제 내일 3월 4일 날 입당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오늘 뭐 그 왜 0점밖에 안 돼? 0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니까 이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절대 항목이고 그래서 0점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재밌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럼 이재명 너는 뭐 마이너스 200점이야.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음, 이 김영주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한동훈이 하는 정치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가 저도 음, 약간 AI 같다, 챗 GPT 같다. 항상 정답을 내는 그 정치를 한다. 저는 전부터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목표가 항상 뚜렷해요. objective description이 뚜렷해요. 이거에 맞춰서 하는 정답 같은 정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되게. 음, 그래서 김영주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게 그러니까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지향점이 어딘가를 알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거나 예? 뭐 완벽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있더라도 공감을 좀 해주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했을 때도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호랑이 잡으러 그랬을 때도 뭐 이렇게 그런 욕은 먹겠지만 뭐 배신이니 뭐니 야합이니 하면서 욕은 먹겠지만 이 사람의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나 세력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자기 목적을 확실하잖아요. 항상 이기는 공천, 이기는 공천 얘기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약간 대선의 연장전 격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다시 한 판의 승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공통점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되게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억제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게임은 뭐냐면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기기 위해서 되게 많이 참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검사 출신 지금 공천도 안 되고 있는데 일부러 컷오프 시켰잖아요. 뭐 음, 검사들 컷오프 시켰지. 그리고 수도권에 보면은 굉장히 반윤 비윤적인 사람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공천에 관여 안 하고 정말 꾹 참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은 정말 하나도 안 참고 100%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재명은 정말 완전히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다 하는 판이고,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선거가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보이지만 음, 실질적인 게임은 윤석열 대 이재명이다. 근데 지금 대선의 연장전격으로 해가지고 이미 대선 과정 이 정권 2년을 거치면서 뭐 사법 리스크가 됐든 어떤 굉장히 좌파들의 그런 먹잇감이 돼가지고 많이 마타도어를 당했건 언론에 의한 그런 세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두 음, 쪽 다 상처가 많이 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많이 참고 새로운 연합군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총선을. 그러니까 음, 국민의힘은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기는 공천에 맞춰서 이번 공천은 하여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친윤 그런 거는 진짜 없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꾹꾹 참으면서 한 공천이라는 게 수도권 지금 제가 공천을 보니까 뭐 영남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컨셉이 있는 게 그런 전향자들을 쓸모 있는 전향자들을 해서 연합군 만들 국공학잡식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진들이나 경쟁력 있는 사람 우선 살아남는 서바이벌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약간 보니까 또 일부 이제 올드보이들이 이제 컴백한 경우가 있는데 다 보면 그냥 뭐 용산에서 이렇게 뭐 1, 2년 있다가 나온 청년이나 그쪽은 다 망했고 대신에 그 예전에 뭐 의회 경험이 있다거나 원내에 있다가 뭐 예를 들면 그 동대문에 뭐 김영우라든지 뭐 김경진이라든지
뭐 윤희숙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또 저기 뭐 영남 쪽에도 보니까 심상범 씨 그리고 뭐 김희정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쨌든 한 가닥 했는데 좀 이렇게 다시 뭐 안양의 네, 심재철 의원. 네, 심재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툭 떨어져 나온 신인이 아니라 중고 신인 그리고 약간 어 재활용 약간 그 싱어게인 같이 무명으로 좀 지금 이제 인기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옛날에 그 자기의 내공 같은 거를 한번 다시 해보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사람 그리고 어쨌든 선거를 해본 사람들 우선으로 김용태 마찬가지고 고향에다가 네, 어, 김용태. 예. 사실 김용태 같은 인사도 솔직히 그 윤석열 정권하고 되게 뭐가 없는 사람이고 사실 오히려 비윤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계파가 진짜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고향에다 썼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인력 풀을 짜내고 있다. 워낙 인력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지선 때 다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다선 하거나 아니면 뭐 재선급 그런 식의 선거를 좀 아는 사람들을 다 지금 다시 한번 싱어게인처럼 다시 한번 예, 싸울 줄 아는 사람들 그나마 예,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넣고 있다. 뭐 박민식도 지금 강서울에다가 뭐 김성태 의원까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쪽 이재명은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자들 다 쳐내지만은 어쨌든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 당을 한동훈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정치적 기반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자기는 중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어, 원희룡 수도권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희룡이나 오세훈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음,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할 때 지지층을 대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하고 전선을 긋고 있지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죽이려는 공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선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도 자체가 저는 어쨌든 이재명 쪽보다는 이쪽이 중도 확장성이나 더 지금 봐서는 이기는 구도는 잡혀져 있다. 그리고 저기는 음. 아직도 조국이라는 전혀 중도 확장에 영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 좌파의 파이를 늘리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그 주류 내에서의 그 분란의 요소가 되는, 네, 그게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보다 더 어려운 존재인 거죠. 조국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재 그리고 이준석도 만약에 당내에 있어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으면 되게 시끄러웠을 텐데 이미 이준석의 리스크가 제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하고 이제 그 김종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는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한동훈 체제가 이렇게 딱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마지막 비벼볼 수 있는 거는 저쪽이 좀 망하면 저쪽 가가지고 한번 좀 어떻게 어, 방을 팔아볼까 뭐 이 정도인데 뭐 사실 그것도 여의치는 않을 거야 아마 지금 이원욱이나 뭐 조홍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지금 구도는 그렇게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수원 쪽에서 수원 갑을병 나온 거 보니 갑병정인가요? 예, 을은 아직 그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이수정 씨랑 그 박문규 장관이랑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수원이 잘하면 정말 뭐 최소 한 석, 뭐 잘하면 두세 석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는 그거 저 보이더라고요. 혹시 저 우리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화면에다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아, 그러면 네. 수원 관련 지표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수원이 지금 예, 그 페북에도 아주 박문규 좋게 인용이 됐던데. 네, 박문규 잠시만요. 그럼 띄워볼까요? 예, 잠깐. 네. 예. 아주 좋더. 네, 지금 보시면 예, 수원벨트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기는 이게 지금 전에는 되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났던데 이렇게 예. 10%까지 이겼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그 제가 수원벨트에 있는 이 신인들을 몰아넣은 게 좀 약하지 않나. 음, 이분들을 좀 더 될 만한 곳에 한강벨트나 이런 쪽에 좀 서울 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네, 수원에 이렇게 힘을 준 게 굉장히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예, 김영진, 김용남, 개혁신당관 김용남 지금 후회할 것 같은데 10% 차이 났었더라고요. 저번 총선 때. 이거를 예. 지금 10% 이기는 걸로 바꿔놨다는 건 엄청나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정말 경기도에서 잘하면 진짜 뭐 20석은 가뿐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이런 추세로 가면은 값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수원 갑도 그다음에 42대 46. 이건 이제 오차 범위 네네. 되니까 얼마든지 게임 가능하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추세가. 또 여기가 한번 지금 보여주시죠. 이수정 교수도 되게 이수정. 10% 정도 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따라왔고 박광훈 이 예, 사람이 지금 대표적으로 비명으로 전에 예, 이재명한테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원내대표 할 때. 그렇죠. 그 예, 아직도 지금 경선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경기도도 사실 막 삼자구도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사실 제일 문제였던 것이 인물이 좀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인물이 예,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은 솔직히 뭐 경기도에서 그 뭐 안민석 같은 사람들도 많이 커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음. 윤호중 같은 사람도 아직 발표 안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윤호중이 났는데, 윤호중 단수 받았나요? 네. 예, 단수 받았어요. 윤호중 그러니까 좀 예. 그렇게 로우키로 숨어 있던 사람들은 단수 받는 것 같아요. 이인영도 그렇고 그냥 쥐죽은 듯이 있는 사람들. 예.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좀 띠꺼운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 김영주라든지 예, 안민석이라든지 좀 설치는 사람들. 예. 설치고 좀 나대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 안 좋고 이수진 같이. 음, 그러니까 참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은 대충 받는 것 같아요. 친문 중에.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물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수원에서 이렇게 딱 기세를 잡고 가면은 확실히 모르겠다. 예. 그래서 과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 네. 때문에 과반 힘들다라 힘들다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음. 대충 여론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나 이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국힘이 지금 이게 생겼다 과반 넘고 지금 뭐 압승하게 생겼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 뭐 개혁신당 그러니까 약간 이 보수 내에서의 약간 유승민 계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반 못해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이제 경기도가 확실히 수원 이쪽이랑 확실히 저쪽에 그 한강벨트 쪽에 메가시티 이슈 이것만 좀 바람이 쫙 붙어주면은 총선 전에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결과론적이겠지만은 되게 전략적으로 뛰어난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확실히 선거의 신이구나. 정말 원희룡이 이재명 이긴다 그러면은 선거 신으로 등극할 것 같아요. 무패 신화에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예, 저 후보 쪽도요. 원희룡하고 오늘 성당에서 우연히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예, 예. 성당에서 만났는데 원희룡 이 장관이 안녕하세요. 결국 오셨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완전히 12주로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개항을 나오네 비례대표로 가려다가 뭐 또 계리만까지 했네. 이런 얘기를 이제 꼬아가지고 결국 오셨군요. 그러니까 너 비례대표로 못 도망가고 왔잖아. 너 제대로 걸렸어.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 예. 이재명이도 맑긴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렇게 12주로 이제 그대로 또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 원희룡 그러니까 네, 계양이 이제 인천이니까 경기도 수원 바뀌지, 네, 계양에서 네. 바뀌지.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이것도 뭐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경기 인천도 지금 막 급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기 개항이랑 원희룡 거기 이번에 여조 나온 게 5% 정도로 붙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그래요. 거기가 원래 송영길이 20%로 이겼던 데인데 이렇게 따라왔다는 맞아요. 것 자체는 더 잠재력이 있다는 거고 또 게리맨더링 해가지고 보니까 음, 이재명이 또 꼼수를 부렸는데 마치 또 원희룡 장관이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GTX 작전 음, 서운에다가 신청하겠다고 그 음, 한줄공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정말 정치적인 내공이 상당하고 선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어떤 네, 식으로 마케팅하는지 뭐 어떻게 해서 언론의 관심을 계속 끌어가는지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권자들의 맞아요. 심리를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음, 이재명은 진짜 너무너무 치사하게 이제 자기 재판 갈 거를 다 알고서는 재판 다니고 이런 거를 알고서는 정말 안전하게 알박기 해서 들어간 건데 정말 지금은 광주로 갔어야 됐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기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지층들한테 주는 임팩트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약간 그렇죠. 원희룡 정도 되면은 대권 주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 식의 여론전에서 지금 완전히 원희룡이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들한테도 되게 든든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잘하면은 그 약간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은 선거를 그냥 무모하게 그냥 좀 이렇게 관심 끌어보려고 막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구나. 되게 진정성을 되게 담고 있는 것 같고, 그 어떻게 음, 하면은 그쪽 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나 공약들이 필요한지도 굉장히 면밀하게 연구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희룡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어,
AI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믿음직스럽고 데이터 기반의 정치를 하고 있다. 예. 데이터 네. 기반에.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하는 거 제 정석대로 선거의 정석을 성실하게 되게 구현하는 정치? 그래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정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아젠다를 던지면서 지금 분위기를 많이 바꿔가고 있어서 이제 경기에서만 좀 김포 하남 구리 이쪽만 딱 넘어간다면은 예, 김포 하남 구리에다가 수원 같은 데만 해서 넘어가도 한 진짜 155석 이상 이게 넘어갈 것이다. 지금 내일 당장 한다고 그러면 이제 서울은 다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국민의힘은 리스크 관리가 되게 이제 중요한데 약간 그런 면만 잘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사실은 근데 국민의힘은 좀 이렇게 분열 요소가 날 거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어 이제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천 탈락자들은 어떻게 대충 각계 격파해서 수습을 하더라도 지금 조국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면은 되게 강성 쪽으로 하시는 정당이 막 10% 20%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중도층이 안 뽑죠, 이 당을. 그러니까 중도층이 봤을 때는 이 당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중도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극으로 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지금 걔네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저런 뭐 통진당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조국처럼 이미 이 심판이 끝난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거지향적이잖아요, 캠페인이.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조국 말로는 뭐 민주당은 민생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지금 민생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퇴행적인 캠페인으로 그 뭐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인데 뭐 검찰 독재 뭐 때려잡다 뭐 탄핵을 하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도층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코로나도 무슨 문재인 좋아서 찍어줬습니까? 뭐 코로나 이거 터지고 뭐 민생 이런 것 때문에 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찍어준 거지. 뭐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계파 싸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캠페인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음. 이제 또 남은 변수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큰 변수는 아닌데 저는 뭐 김종인이 뭐 이재명한테 끌어들여서 간다고 하면 그건 자기들의 자폭이라고 생각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 저희한테 그것도 큰 리스크는 안 될 것 같고 남은 변수는 또 의대 변수잖아요. 의대 변수인데 오히려 지금 구도가 의대면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그럼, 이게 그 국민의힘 총선에 불리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극단적인 걸로 가든 아니면 타협 모드로 가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김민석이 그러니까 그 너무나 지금 그쪽에서 똥볼을 많이 찬 거예요. 민주당이 처음에는 뭐 이재명이 막 의사 쪽 편 들면서 2천 명이 웬 말이냐 뭐 500명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거는 캠페인에서는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이게 각도 안 서고. 근데 이번에 더 황당한 거는 또 뭐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국민 여론이 이제 너무 저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니까 김민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의대 2천 명 받고 뭐 간호사법에 뭐에 더 의사들을 더 궁지에 몰아넣겠어 이런 식의 또 아젠다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정말 똥볼에 똥볼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이제 의사들이 정책으로 완전 고립돼 버린 거예요. 민주당까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대 정원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사 집단이라는 특정 집단을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 넣은 상태라서 오히려 정부가 유리한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게 됐고 그 설사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고 해서 그 크레딧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해요. 대통령이 가져가지.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되게 민주당이 예전부터 그 정치적인 공세를 하려다가 자기들이 자충수에 빠지는 일이 참 많다. 오염수부터 해가지고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 항상 뭐 오염수 뭐 이러니까 우리가 뭐 해보자. 맨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다가 자기들의 그 캠페인의 그런 뭐 진정성이나 그런 어떤 정책 효과를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자살골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요. 아주 오늘 또 뭐 좋은 분석 아주 고맙고요. 예, 또 언제든지 좋은 일 있으면 분석하기 좋은 일 있으면 꼭 한 번씩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네. 네.